생활 명상 시작. 뭔가 돈을 많이 벌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뭐 잘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삶을 잘 살라 그러면 이 기술이 좀 필요해요.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다루는 걸 말합니다. 다루는 능력을 기술이라 그래요. 어떤 것을 다루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악가입니다. 피아노를 칩니다. 그럼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뭐예요? 피아노를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을 우리는 피아니스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타를 잘 이렇게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기타를 잘 다룬다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술자를 뭐예요? 기타리스트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잘 다루어서 피아노를 치다가 그 피아노를 통해서 이제 다른 영역의 음악까지도 다 섭렵하는 단계에 가는 사람이 있고, 기타를 치면서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타에 그것을 다 다루는 사람, 그런 단계를, 전체를 아우르는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기술자라 그러지 않고 예술가라 그럽니다. 한 단계를 완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의 단계, 삶을 다루는 기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술을 넘어서면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의 기술, 한번 삶을 다루어 보자. 안호가 기타를 한 몇 년 배웠지? 1년 정도 넘게 해도 이게 좀 쉽지가 않지, 그지? 연습을 많이 해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다룬다는 것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기 몸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지금 내 삶을 다스리는데,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참 황당한 일이죠, 그죠? 진짜 중요한 건데도 자기가,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잘 다루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도 않고 자기 생각도 안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일만 생겼다 그러면 지 멋대로 노는 거예요. 기타를 1년을 배웠는데도 예를 들어서 뭔가 기타를 딱 치려고 그러면 쫙 이렇게 뭔가 이게 음에 맞춰가지고 장단과 조화를 맞춰가 이게 도도도도도도 뭔가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많은 관심과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삶을 다루어야 되는데,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다루기 싫은 거야. 우리 오늘 좀 기타 한번 쳐볼까 해야 하는데, 기타 치니까 손가락도 뭐 자꾸 좀 아프고, 자꾸 이렇게 치니까 재미도 없고, 단순하고,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기타리스트가 되기 어렵죠, 그죠? 그렇듯이 이제 여러분도 삶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루는 방법 중에서 기타를 치려고 그러면 이것을 코드를 잡는 방법을 배우듯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각이라는 건 뭐예요? 삶을 바라보는 각도. 나는 삶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컵을 나는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어떤 사람은 컵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밑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손잡이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각도, 시각이 다 달라요. 하나의 컵인데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다 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컵을 그리라 그러면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왜? 시각이 다르니까, 각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다른 말로 생활하는 게 짐이 많고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괴로운가?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운가? 괴로움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 그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시각 때문이다. 관점 때문이다. 이 인간은 삶을
설명하는 존재입니다. 삶을 해석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바라보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시각과 관점과 태도로 이렇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이 컵인데 밑을 보느냐 위를 보느냐 옆을 보느냐 손잡이를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의 컵이 되듯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묻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대를 상처 준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힘이 없다. 어떤 일들도 나를 혼란시킬 만한 어떤 힘이 없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은 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삶을 어느 방향에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방향에서요? 나는 삶을 지금 대할 때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스스로 사랑으로 대하면 여러분 앞에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그 불편한 마음으로 삶을 대하면 그 불편과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내 시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보는가 사랑으로 보는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잘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죠. 내 중심성에서 지금 보고 있는가 아니면 법칙성에서 보고 있는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자,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네모났어요? 다윈이 이야기했듯이 동물들이 진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것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진보적인 시각으로 보는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는 시각이 옳다고 생각해버리면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틀린 것이 돼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서로 그 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는 것은 간단해요. 생각만 딱 달라지면 바로 원수가 됩니다. 6.25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옛날에 친구였고 친척이었고 형제였는데, 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믿고 한 사람은 민주주의를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형제가, 한 사람은 기독교를 믿어요, 한 사람은 불교를 믿어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 형제가 뭐 있다 하면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 일인데 그걸 지금 뭐예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그걸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 시각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그 본능과 감각만 믿게 돼요. 내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법칙대로 봐라. 법칙대로 본다는 것은 이 사물을 이렇게 볼 때 법칙이 보입니까? 법칙은 안 보입니다. 그럼 법칙대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 지금 느껴도 안 느껴지는데, 그럼 저 법칙대로 본다는 건 어떻게 보는 거야?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다 지식들이죠. 그죠? 그런데 지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안 보이는데 왜 배워요, 그거? 자기 감각을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지식의 세계라 그러면 법칙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생각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해요? 날생자에 깨달을 각자입니다.
생생하게 깨달아 있는 상태, 그것을 생각이라 그래요.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자각 깨달았다. 그것을 생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망상하든지 안 그러면 잡념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한테 보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느낄 수 있는 감각과 어떤 사물에 대한 그런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라는 아주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보물을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보물을 가지고 사용할 줄을 몰라요. 느낌을 가지고 느낄 줄 몰라. 자기 느낌이 뭔지도 몰라.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사용할지를 몰라요.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을 전혀 쓰지도 못하고 그 망상과 잡념 속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일어나는데 뭐예요? 내가 감정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과 감각과 생각을 쓰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의식적이 돼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원시 시대나 인간이 힘이 없던 시대, 못 살았던 시대는 그 법칙성이 많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중세에는 모든 문제와 지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떤 모르는 것이 생긴다든가, 어떤 힘든 것이 생기면 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성경책을 거기 묻습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 안 해야 됩니까? 그래? 성경책 한번 받아볼까? 결혼하라고 돼 있네? 결혼해. 동양에서도 똑같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뭘 봐요? 공자 가라사대. 공자가 요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돼. 노자 가라사대. 서양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가라사대. 이것을 우리 중세 시대까지의 이야기죠. 근데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의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페르시아나 동방으로 가보면서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 이제 모른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다. 모르는 곳이 있다. 그 모르는 것을 옛날에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그 성경책,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제한테 가서 물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름이 생기면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모른다. 보자. 이게 뭐지? 지금 여러분도 자기의 감정, 생각, 느낌이 일어나면 여러분 안에서 먼저 그 알미 먼저 팍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그 알미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건 틀렸어. 저거는 맞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신념이든지 아니면 관념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상처에 의해 생겼든지 뭔가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름으로 안 보고 바로 알무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야. 그래서 모름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물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사물에 보이지 않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법칙성이 있는 거예요. 사물이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에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똑같이 어떤 행동을 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는 감정에 어떤 패턴이 있어요. 화를 많이 내. 이 사람은 화의 어떤 패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을 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이라든가 관념이 어떤 패턴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라는 어떤 법칙성, 인간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이런 법칙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심리학이라든가 학문이 이제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막 성장한 거예요. 근세로 들어오면서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이 생각 사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데카르트의 위대함입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전에는 뭐예요? 인간의 존재는 소유야. 알미라는 걸 소유하고, 근데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생각이 있더라. 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사물의 법칙성이 쫙 보이는, 그러면서 이제 중력의 법칙,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법칙들이 만들어졌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뒤쪽에 있는 그 법칙성을,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 패턴을 보는 눈이 생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라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의 겉모습, 저 행동하고 있는 그 겉모습이나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통찰이라 합니다. 이제 그런 통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사물을 봐야 되는데, 내가 보고 있는 내 중심성에서 사물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천동설. 하늘이 움직이잖아. 태양이 저어서 쭉 움직이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럼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봐버리면 엄청나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이제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과학이라 합니다. 과학을 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더 그 법칙성에 맞게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패턴을 정확하게 보도록 어떤 그런 흐름을 쭉 볼 수 있는 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돼 갈 것 같아. 세상이 이렇게 갈 것 같아. 지금 이 일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이런 지혜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법칙의 눈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의 눈을 뜨는 거예요. 법안이라 해요. 법을 보는 거예요. 그 패턴을 보고 법칙성의 세계를 보이지 않지만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눈을 뭐라 그래요? 자기의 개인의 눈이라는데, 그 개인의 눈을 믿는 사람을,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을 아집이라 그러죠. 그런데 법칙성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법칙성에 그걸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법집이라 그래요. 법에 빠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의 원인,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오는데, 이 생각은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것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내 생각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멈춰요. 이 사람이 상담을 지금 한 8번 정도 했는데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이, 두려움이 너무 확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계속 맞추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생각하는 것을 터득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이제 직장에서 일이 터졌어요. 자기가 어떤 것을 이렇게 물건을 주문했는데 이 물건이 아직 이쪽 회사도 있고 이쪽 회사도 있는데 자기는 이쪽 회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 회사에서 먼저 물건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상사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러면 요거도 먹을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평소 같았으면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인데 갑자기 딱 멈춘 거예요. 멈추고 점심시간에 혼자서 조용한 데 가서 그래 이게 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괴로워? 뭐 때문에 불안해? 그러면서 하나씩 따져보니까 생각을 다시 정리하니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A 회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고려하다가 비회사고 됐다 벌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선배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했다 하니까 아 그랬냐고. 아 그럴 수 있다.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고 두려웠는지 갑자기 뭔가 속에서 뭔가 하나 툭 떨어지면서 전율이 쫙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직접 그 삶의 속에서 이때까지 패턴대로 안 하고 새로운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패턴입니다. 반복된 그 패턴.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패턴대로 계속 돌아가요. 그것을 윤회의 수레바퀴와 같이 똑같은 패턴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보라고. 좀 멈춰요. 딱 멈춰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진짜 뭐야? 사실이 뭐야? 진실이 뭐야? 그러고 내가 뭘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두려움인가 사랑인가? 나는 정말로 함께하고 행복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피하고 싶은 건지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알아차려. 아, 내가 비춰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아,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네. 이걸 알아차려야죠. 그럼 내 것을 알아차려서 딱 가져와야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잠겨 있던 것이 이 무의식이 물이라 그러면 이 물을 물 속에 잠겨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드러내버리면 의식화 시켜버리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면하라 그러는 거예요. 부딪혀라. 근데 이게 올라올라 그러면 익숙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어떤 한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궤도를 다시 이렇게 돌라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로 가는 걸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안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익숙하게 돌고 있으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 내 안에 그 가지고 있는 익숙한 그 신념,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져버리는 순간에 중세시대 때 했듯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성경이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이제 뭐예요? 탐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세가 끝나면서 새로운 시대는 뭐예요? 그 믿음을 깨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지금 내 안에 나는 어떤 것을 지금 뭐냐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확인하라고. 지금 그 시각이, 그 판단이 나의 짐이고 나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상처예요. 그 내 시각대로 안 될 때,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그게 바로 상처지. 실질적으로 지금 옆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생기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난 것을 갖다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각을 보는가? 그 시각을 잘 알아차려서 이제 선택하라. 외부에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대가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선택이라고. 내가 사랑으로 할 건지 두려움으로 할 건지 저항을 할 건지 아니면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싸울 건지 아니면 피할 건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될지어다. 선택했는 것이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소외되는 것은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피해자는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시각을 가진가? 열린 시각을 가질 것인가? 닫힌 시각을 가질 것인가? 내 것을 움켜쥘 것인가? 아니면 나눌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적인 시각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소유적인 시각을 가질 것인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여러분의 시각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합니다. 그걸 자기 안에서 탐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을 어지럽히는, 여러분의 시각을 방해하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럴 때 여러분은 사물을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사물을 한 방향이 아니라 온전히 보게 될 거라고. 이 모든 것을 다 볼 줄 아는 것을 뭐라 그래요? 통합이라 그러고 통찰이라 합니다. 자, 이 시각의 차이는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또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